이번 시간에 우리 기본 모의고사 1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를 보게 되면 지금처럼 1회 문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있고요. 기본 모의고사 1회다. 그렇게 이제 나와 있죠.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예제 파일 경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쭉쭉쭉 써져 있습니다. 우리 C 드라이브에 찾아가게 되면 길버 커널 1급이라는 그 폴더가 있고, 그곳에 보게 되면 이제 01 엑셀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그곳에 03 기본 모의고사 이 폴더에 들어가서 우리가 01의 요 엑셀 파일을 우리가 열어서 우리가 기본 모의고사 1회 이 문제를 이제 풀어주면 돼요. 그때 암호하고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써져 있죠. 우리가 이제 실제 시험장에 가도 지금처럼 문제지에 지금처럼 이렇게 암호가 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해당 이 파일을 열게 되면 이제 암호를 물어보면 해당 암호를 우리가 똑같이 이제 입력해주고, 그리고 그 파일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에 갔을 때 또 이런 암호가 우리 문제지에 표시가 돼 있으니까 이 암호 잘 확인하고 이 암호를 그대로 이제 입력해서 해당 파일을 열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기본 모의고사 1회를 문제 풀 때 이제 외부 데이터를 만약에 사용할 경우에 그때 외부 데이터의 위치는 지금처럼 이렇게 돼 있다. 그렇게 해당 경로가 써져 있죠. 우리 시험장에 가도 똑같이 외부 데이터 위치가 똑같이 이제 표시가 돼 있으니까 그 해당 이제 위치에 가서 우리가 외부 데이터를 우리가 가져다가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해당 문제를 이제 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보안 경고하고 이렇게 떠요. 우리는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이 보안 경고 창에서 이 컨텐츠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컨텐츠 사용이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클릭하고 나면 이제 요 보안 경고 창은 이제 없어지죠. 그러면 지금 아래쪽을 봤을 때 기본 작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개 작업으로 그렇게 이제 각각 시트마다 그렇게 이제 작성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1번 문제부터 시작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1번이요. 문제 1번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이다. 그리고 이제 배점이 총 15점이 되어 있죠. 여기 보니까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기본 작업 문제에 보게 되면 총 3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1번 문제가 이제 조건문서식 설정하는 그런 문제고요. 2번 문제가 이제 구급 필터를 수행하는 문제가 나왔고, 3번 문제가 우리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하는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3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이라는 그 시트에서 하래요. 자, 지금 기본 작업이라는 이 시트에 있죠. 자, 이 시트에서 표 1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조건문서식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우리 기본 작업이 왔을 때 표 1번하고 지금 좀 이런 이제 데이터가 있고, 아래쪽에 보니까 이제 표 2번하고 또 데이터가 있죠. 이 중에서 표 1번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조건문서식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A의 6번부터 시작해서 G의 13번 영역에서 라고 했습니다. A의 6번 셀이다. 그럼 접수번호 1번 하고 써져 있는 이곳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곳부터 시작해서 G의 13번 영역, 그러면 지금 이만큼이요. 자, 이 데이터에 대해서 각각의 이제 내신 등급 점수라는 게 있고 면접 점수라는 게 있대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내신 등급이다 해서 1학년, 2학년, 3학년하고 이렇게 이제 세 개 데이터가 이제 내신 등급이고요. 면접이다 해서 지금처럼 태도다, 적성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각각의 점수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자, 이런 점수들이 모두 다 이제 8점 이상이면 행 전체에 대해서 이제 글꼴 스타일은 굵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밑줄은 이중실선으로 그렇게 이제 적용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시 점수하고 면접 점수 모두 다 이제 8점 이상인 거 그 데이터를 찾는 거죠. 그러면 내신 등급에 대해서 점수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들어있고요. 면접 점수도 하나가 아니라 지금처럼 두 개의 데이터가 이제 면접 점수가 되겠죠. 그때 지금 첫 번째 사람만 봤을 때 첫 번째 사람의 이 5개의 점수 모두 다 80점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때 이제 문제를 보니까 count if라는 요 함수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count if라는 요 함수 생김새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 count if라는 요 함수는 앞에다가 우리가 조건의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되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조건을 이제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고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는데, 그때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것 찾아서 count 뭐 해달라? 개수를 세주세요. 그거예요. 그래서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게 몇 개예요? 그거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 5개의 점수를 가지고 모두 다 8점 이상인지 그걸 이제 비교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이 5개의 점수가 모두 다 이제 8점 이상이다 그랬을 때는 이 카운트 if로 우리가 얘네들의 점수를 이제 묶어주고 조건이 크거나 같다 80에서 80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80점 이상인 그 데이터들이 몇 개인지 그 개수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5개 모두 다 8점 이상일 때는 결과값으로 이제 5하고 그렇게 나오겠죠. 그럼 만약에 결과가 이제 4가 나왔다. 그 얘기는 이 5개의 점수 중에서 80 이상인 데이터가 4개만 있다. 그 얘기고 만약에 결과값으로 3이 나왔다. 그 얘기는 이 5개의 점수들 중에서 80점 이상인 게 3개다. 그 얘기죠. 그러면 모두 다 이제 80점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려면 우리 카운트 if로 그렇게 이제 묶어놓고 그 카운트 if 결과가 5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이 카운트 if의 결과값이 5랑 똑같다. 그 얘기는 이 5개의 점수 모두 다 80점 이상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때 두 번째 지상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규칙 유형을 이제 만들어 주는데 그때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요걸로 이제 지정하고 한 개의 규칙으로만 이용해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조건부 서식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조건부 서식을 할 때는 우리가 이 조건에 만족하는 문제상에서 제시한 그 조건에 만족하는 이 데이터들의 이제 우리가 서식을 변경할 거라 지금 요만큼 이제 범위 설정하고 우리가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만큼 이제 범위 설정해 주고 우리가 이제 조건부 서식을 할 때는 우리가 홈이라는 요 메뉴 찾아가게 되면 우리 스타일이라고 있고 그것을 보게 되면 우리 조건부 서식하고 있죠. 이 조건부 서식에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규칙을 만들겠다 해서 새 규칙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찍어주게 되면 지금처럼 새 서식 규칙하고 이렇게 이제 창이 뜹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맨 위에 보니까 규칙 유형을 선택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죠. 문제에서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요걸로 이제 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여기다가 이제 수식을 작성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때 이제 문제에서 이제 count if라는 저 함수를 쓰라고 나왔으니까 는이라고 써주고요. 우리가 이제 count if하고 이렇게 이제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점수들이요. 이 점수들을 싹 다 이제 범위 잡아주고 이 점수들 중에서 어떤 거 찾아달라? 크거나 같다 80에서 80 이상인 그 데이터들의 개수를 구해달라.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특정 셀의 범위를 지정하게 되면 이 세 서식 규칙 이 대화 상자에서는 무조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절대 참조 형태로 이렇게 이제 셀 주소가 표시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조건부 서식을 이제 지정할 건데 그때 행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서식을 적용을 시킬 거예요. 행 전체에 대해서 그렇게 할 때는 우리가 열 번호에만 이제 달러가 붙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F4번을 두 번 땅 눌러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열 번호에만 달러가 붙게끔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요만큼 이제 쓰게 되면 이 범위에서 80점 이상인 그 데이터들의 카운트 개수를 세달라 그거예요. 그러면 이 카운트 if에서 이제 개수가 나오겠죠. 그 개수가 몇 개랑 똑같아야 돼요? 우리는 5랑 똑같아야죠. 왜? 모두 다 이제 80점 이상의 그 데이터를 찾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 구한 그 결과값이 5랑 똑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서식을 바꿔달라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쓰게 되면 이제 우리가 조건을 다 작성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서식을 바꿔달라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서식이라는 이 버튼을 땅 하고 이제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서식을 설정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서식이라는 버튼을 눌렀더니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글꼴 스타일은 굵게 그렇게 지정하라 그랬고요. 그리고 밑줄은 이중실선을 적용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글꼴 스타일은 지금 여기서 지정해 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밑줄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설정을 변경시켜 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때 글꼴 스타일은 굵게다 해서 굵게 찍어주고요. 밑줄은 이중실선이다 해서 이중실선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그리고 나서 여기 미리 보게 되면 지금처럼 내가 지정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은 서식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적용시켜 주겠다. 그렇게 해서 미리 보기에서 이렇게 이제 미리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 우리 서식 변경된 게 1번하고 8번
이 사람들만 이렇게 이제 서식이 적용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첫 번째 사람은 전부 다 이제 8점 이상이 맞죠? 그리고 맨 마지막 사람도 전부 다 이제 8점 이상입니다. 근데 두 번째 사람은 여기가 8점 이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여기 요 세 개 데이터가 전부 다 이제 8점 이상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사람은 얘하고 여기가 이제 8점 이상이 아니죠.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사람은 이 두 개의 점수가 또 8점 이상이 아니고요. 여섯 번째 사람은 요 세 개의 데이터가 8점 이상이 안 됐죠. 그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이 사람은 지금처럼 요 세 개 데이터가 전부 다 이제 8점 이상이 안 됩니다. 해서 얘네들의 데이터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서식이 적용이 안 된 거요. 이렇게 좀 이제 우리 조건부 서식 맞게 이제 문제 풀었죠. 제가 좀 전에 이제 우리가 조건부 서식을 작성할 때 그때 제가 작성했던 그 수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자, 지금 여기 식을 보게 되면 지금 여기 이 범위가 지금 우리 첫 번째 사람의 점수가 쭉 들어있는 이 범위죠. 이 범위에서 어떤 거의 개수를 세달라? 우리 8점 이상인 그 데이터의 개수를 세달라. 그 데이터의 개수가 5랑 똑같냐? 5개냐? 그렇게 물어본 거죠. 5개다. 그 얘기가 이 5개 점수들 모두 다 8점 이상이다. 그 얘기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식을 써서 우리가 조건부 서식을 설정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이 조건부 서식 문제에서 지금처럼 행 전체에 대해서 이제 스타일을 적용할 거냐, 열 전체에 대해서 스타일을 적용할 거냐, 거기에 따라서 지금처럼 이 범위에다가 우리가 달라 붙이는 게 다르죠. 해서 우리가 이제 행 전체에다가 스타일을 적용할 때가 있고 열 전체에다가 스타일을 적용시켜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올 때가 있죠. 행 전체에 대해서 지금처럼 서식을 적용시켜라 라고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열 번호에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달러가 붙게 우리가 셀 주소를 만들어 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열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서식을 적용하겠다 문제가 그렇게 나왔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행 번호에만 달러가 붙게끔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스타일을 적용시킬 때 행 전체냐 열 전체냐에 따라서 지금처럼 달러 표시 붙이는 게 다르죠. 요거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1번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시트에서 하래요. 우리 기본 작업에서 계속해서 작업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표 2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고급 필터를 수행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우리 표 2번에 보니까 전자상거래사, 우리 시험 성적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있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고급 필터를 수행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지시사항 보니까 A의 20번부터 시작해서 G의 26번 그 영역에서 라고 했습니다. A의 20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수험 번호가 들어있는 이 제목부터 시작해서 우리 G26이다 그러면 전체 이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에서 필기시험 점수가 있고 실기시험 점수가 있을 때 필기시험 점수보다 실기시험 점수가 크거나 같은 그 자료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전부 다 이제 표시하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필기시험 점수가 이곳에 들어있고 실기시험 점수가 이렇게 이제 들어있는데 그때 실기시험 점수가 크거나 같은 거, 필기시험보다 실기시험 점수가 크거나 같은 그 데이터를 찾아서 모든 정보를 다 표시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조건은 A의 28번부터 시작해서 B의 29번 그 영역 내에다가 알맞게 입력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 A의 28번이다 그럼 지금 여기서부터 B의 29번이다 그러면 지금 요 영역이죠. 이 영역 내에다가 알아서 이제 조건을 쓰래요. 그리고 결과는 A의 32번 셀부터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A의 32번 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결과값을 표시해달라 그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필기시험 그리고 실기시험 이 두 개 점수를 이제 비교하게끔 우리가 이제 조건을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A의 28번 여기 셀에다가 우리가 이제 조건이라고 그렇게 이제 제목을 붙여 넣을게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제 우리가 조건을 작성해 주면 되는데 일단은 조건을 쓸 때는 우리가 는으로 먼저 시작해야 되겠죠.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필기시험 점수 찍어주고요. 그리고 실기시험 점수도 찍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중간에 필기시험 점수보다 실기시험 점수가 크거나 같은 거 찾아라 그거죠. 그래서 크거나 같다 실기시험 점수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얘가 지금 필기시험 그 점수고요. 얘가 실기시험 점수요. 이 필기시험 점수보다 실기시험 점수가 크거나 같은 거 찾아라. 실기시험 점수가 얘죠. 그래서 실기시험 점수가 크거나 같은 거 찾아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건 다 썼으면 엔터를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엔터를 누르게 되면 조건을 싹 다 이제 비교해서 지금처럼 이곳에는 true다 false다 했고 그렇게 이제 결과값이 나올 텐데 이 위치에 true가 뜨든 false가 뜨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조건을 맞게 썼냐 틀리게 썼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조건을 작성했고 그리고 결과값은 모든 정보를 다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따로 뭔가를 해줄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 이제 조건 다 작성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A의 20번 셀부터 시작해서 G의 26번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고급 필터 찾아가면 되겠죠. 고급 필터를 찾아갈 때는 우리가 이제 데이터라는 요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우리 정렬 및 필터라고 있고 그곳에 보게 되면 이제 고급이라고 있습니다. 요 고급을 한번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고급 필터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맨 위에 보니까 이제 결과값을 어디다 표시할래? 그렇게 물어보죠. 여기 보니까 이제 현재 위치에다 필터해서 표시할 건지 아니면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건지 물어보는데 우리는 결과값을 A의 32번 셀부터 표시를 해야 됩니다. 해서 우리 결과는 다른 장소에다 복사해 주세요 라고 해서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목록 범위 요걸 이제 찍어 보면 우리가 고급 필터에 들어올 때 지금 이만큼 범위를 설정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 영역의 범위가 자동으로 이렇게 짜잔하고 뜨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건 범위요. 조건 범위는 우리가 방금 A의 28번, 29번 이 셀에다가 우리가 이제 조건을 입력했으니까 이 두 개 셀을 범위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복사 위치요. 우리가 이제 결과값을 다른 장소에다 복사한다 그랬는데 그때 복사될 그 위치는 우리 A의 32번 셀이요. 그래서 우리가 A의 32번 셀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눌렀더니 지금 내가 설정한 이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가 지금처럼 요만큼 있다. 그렇게 이제 나온 거죠. 지금 여기 봤을 때 이 실기시험 점수가 필기시험보다 크죠. 두 번째 거는 같죠. 세 번째 거는 크죠. 네 번째 거는 크죠. 이렇게 해서 요 네 개의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필터가 돼서 지금처럼 결과값으로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제가 이 문제를 풀 때 여기 조건에다 쓴 그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 F21번 셀에 들어있는 게 우리 필기시험 점수였고요. G의 21번 셀에 들어있던 게 우리 실기시험 점수였습니다. 그래서 실기시험 점수가 필기시험보다 크거나 같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이렇게 이제 작성해 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지상이 총 3가지가 나왔죠. 자, 첫 번째 지상부터 보자고요.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인쇄될 그 내용이 페이지에 정가운데에 인쇄되도록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가운데 인쇄되게 하려면 종이 한 장에 있을 때 좌우도 똑같아야 돼요. 해서 우리가 가로도 가운데 정렬을 해줘야 되고 세로로 봤을 때도 가운데 이제 오게끔 그렇게 이제 해야 그게 이제 정 가운데에 인쇄되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시작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할 때는 우리가 엑셀 메뉴 중에 페이지 레이아웃이라는 이 메뉴가 있죠. 이 메뉴로 먼저 이동한 다음에 페이지 설정이라는 이 그룹에 보게 되면 요 아이콘이 있습니다. 요 아이콘을 이제 클릭하고 들어가주면 되는 거죠. 이 아이콘을 클릭하고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는데 그때 페이지 정가운데 인쇄가 되도록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우리가 설정할 때는 우리가 여백이라는 이 탭에서 이제 설정해 주면 되겠죠. 해서 여백이라는 탭으로 이동하게 되면 아래쪽에 페이지 가운데 맞춤하고 가로 세로 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우리는 정가운데 인쇄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할 거니까 가로 세로 둘 다 이제 체크 표시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첫 번째 지상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상 보니까 매 페이지 하단에 가운데 구역에는 페이지 번호가 표시의 예와 같이 표시가 되도록 바닥글을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표시의 예를 보니까 현재 페이지 번호가 만약에 1페이지다 그랬을 때 1페이지하고 이렇게 이제 페이지 번호가 앞에 출력이 되고 뒤에 이제 한글로 페이지라는 글자가 붙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라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는 머리글, 바닥글 이 탭으로 일단 이동해 주면 되겠죠. 이동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바닥글을 설정할 거니까 바닥글 편집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됩니다. 이곳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바닥글 하고 이렇게 이제 뜨죠.
뜨면 우리는 가운데 구역에다가 페이지 번호가 나타나게 할 거니까 가운데 구역이다 해서 이곳을 먼저 선택해 주면 되겠죠. 선택한 상태에서 지금 문제처럼 이제 하려면 현재 페이지 번호만 나타내 주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페이지 번호를 집어넣을 때 얘 아니면 얘 둘 중에 이제 하나의 아이콘을 이제 쓰면 되는데 그때 앞에 있는 요 아이콘이 현재 페이지고요. 그 뒤에 있는 요 아이콘이 이제 전체 페이지 번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현재 페이지 번호를 나타낼 거니까 앞에 있는 요 아이콘 한 번만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얘는 이제 1페이지일 때 1하고 그 숫자 하나만 이제 표시해 줄 거고요. 우리는 페이지라는 글자를 그 뒤에다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 뒤에 가서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한글로 페이지 하고 직접 입력을 해 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아래쪽에 바닥글 아래쪽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미리 보기 해서 이렇게 이제 내가 설정한 거를 미리 보여줍니다. 지금 보니까 1페이지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된 게 맞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지상 끝났고요. 세 번째 지상 보니까 A의 17번 그 셀부터 시작해서 G의 36번 그 영역을 인쇄 영역으로 설정을 하래요. 그리고 행렬 머리글이 인쇄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쇄 영역을 설정할 때는 우리가 요 시트라는 탭으로 이동해서 우리가 이제 설정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시트라는 탭으로 이동하게 되면 인쇄 영역하고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을 보니까 지금 인쇄 영역이 아무것도 설정이 안 돼 있는데 여기서는 A의 17번부터 시작해서 G의 36번 그 영역을 인쇄 영역으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이곳에 들어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인쇄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제시된 이 영역만 인쇄하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쇄 영역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고요. A의 17번부터 시작해서 G의 36번까지 요만큼 이제 범위를 설정해 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인쇄 영역 설정 끝이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끝난 거고요. 그 뒤에 보게 되면 행렬 머리글이 이제 인쇄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우리의 엑셀을 봤을 때 행렬 머리글이 지금 여기 앞에 왼쪽에 있는 이 숫자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 열 머리글이 지금 A, B, C, D, E, F, G하고 얘네들을 보고 우리가 열 머리글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얘네들도 같이 인쇄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래요. 그때 중간에 보게 되면 이제 인쇄할 거 찍어라 그거죠. 어떤 거 인쇄할래?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행렬 머리글을 이제 인쇄할 거기 때문에 행렬 머리글 여기다가 이제 체크 표시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확인만 눌러주면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내가 페이지 레이아웃 설정한 게 정상적으로 전부 다 이제 설정이 됐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파일이라는 이 메뉴 찾아가고요. 이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우리 인쇄라고 있죠. 요 인쇄 이제 클릭해주면 돼요. 인쇄를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인쇄 미리 보기가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뜨죠. 뜨면 우리가 이제 설정했던 거 하나씩 이제 확인해주면 됩니다. 지금 인쇄될 내용을 봤을 때 위아래를 봐도 지금 가운데에 있죠. 좌우를 봐도 가운데 영역에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가운데에 인쇄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 준 거고 그 다음에 매 페이지 하단에 가운데 구역에다가 우리가 페이지 번호가 지금처럼 표시의 예와 같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끔 만들어 줬죠. 해서 아래쪽을 봤을 때 가운데 구역에 1페이지하고 그렇게 이제 출력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지상도 맞게 풀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상 보면 우리가 이제 인쇄 영역을 설정해 줬죠. 우리 기본 작업이라는 그 시트에는 표 2번 얘네들만 있던 게 아니죠. 그 위에 이제 표 1번이다 해서 데이터가 있었는데 그 데이터는 이제 인쇄 영역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표 2번 우리가 설정했던 그 영역만 이렇게 이제 인쇄가 된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인쇄 영역 설정도 맞았다는 얘기고요. 그 뒤에 보게 되면 이제 행렬 머리글이 인쇄되도록 설정하라 그랬죠. 지금 여기 봤을 때 A, B, C, D하고 전부 다 이제 열 머리글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니까 17번부터 시작해서 행머리글도 전부 다 이제 인쇄가 됐죠. 그러면 우리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을 맞게 이제 설정했다는 그 얘기요. 이렇게 해서 페이지 레이아웃을 우리가 설정해 놓고 맞았나 틀렸나까지 우리가 꼭 확인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3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기본 작업에 있던 이 세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지금 문제 풀었을 때 지금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만약에 실제로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무조건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커말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합격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방법이 반복 연습이요. 지금 이 기본 모의고사 1회 문제를 딱 풀고 나서 나 이거 한번 풀어봤어 끝 하고 지나가지 말고 만약에
1의 문제를 딱 풀어봤더니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하고 3문제가 있었죠. 그 문제를 싹 풀어봤더니 2번 문제가 잘 안 돼요. 그러면 2번 문제를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하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문제는 빨리빨리 풀고 지나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숙달이 돼 있어야 돼요. 해서 반복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 커말 시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문제가 출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안 되더라.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외워서 문제를 풀 수가 없다고요. 외워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를,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를 많이 접해 보셔야 돼요. 해서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문제를 푼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디서 옵션을 우리가 설정한다. 그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문제를 빨리 풀 수 있겠죠. 우리 커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시험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한정된 시간 안에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풀어야 돼요. 근데 막 페이지 레이아웃 설정하는 이런 문제에서 이거 어디서 설정했지? 그리고 여러 가지 막 탭들 막 눌러가면서 이게 어딨지? 그리고 찾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문제를 딱 읽자마자 바로바로 찾아가서 바로바로 설정할 수 있게끔 반복적으로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강의가 끝나자마자 이 세 문제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잘 안 되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